네, 이번에 함께할 주제는 시즌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2015-2016 V리그 이야기입니다. 네, 자 얼마 전까지 국가대표 사령탑이었다가요 해설위원으로 복귀한 문영관 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아우, 네, 인상이 정말 좋으세요. 아, 그래요? 칭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아니, 눈웃음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좀 너무 기죽이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는 없는 말을 안 해요, 저희는. 저희는 진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또 저희 반가운 얼굴이죠. 이숙재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 사실 지금 시즌 초반이긴 합니다만 아주 여자부 경기가 이거 뭐 했다 하면 지금 5세트 너무 재밌어요. 아주 끝장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6개 구단 간의 실력 차이가 거의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1위부터 5위까지의 승점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뭐 한두 경기만에 다시 상위권을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죠.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한데 네. 해설위원 입장에서는 5세트 경기 끝장 승부를 하면 네. 좀 힘든 거 아니에요? 배구인으로서는 반가운데 저도 사람인지라 해설자 입장에서. 네. 사람인지라 가끔은 5세트가 힘들 때도 있는데 요새 그런 5세트 경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 배구 남자부 순위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영원한 우승 후보라는 삼성화재가 맞아요. 좀 밑에 부분에 계시더라고요. 하위권에 좀 위에 있었는데 예전에는. 네. 외국인 선수 영입에 실패죠. 레오 선수와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레오 선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계약 파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급하게 삼성화재가 외국인 선수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독일에 있는 그로저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시즌 시작 전에 합류가 안 됐어요. 결국 배구라는 것이 조직배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전혀 손발을 맞출 기회가 없었거든요. 훈련을 못했군요. 예. 근데 사실 외국인 선수 한 명이잖아요. 네. 그 한 명 때문에 정말 순위에 제일 위에서 제일 아래까지 왔다 갔다 할 만큼 V리그에서는 그 외국인 선수의 비중이 그렇게 큰가요? 자, 일단은 점유율이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공격 점유율에서. 그리고 또 공격 성공률도 네. 55%에서 네. 53%대. 또 승부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 선수의 영향에 의해서 결정적인 성향이 많거든요. 자, 그 부분은 우리가 바로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특히 그 외국인 선수의 몰아주기, 일명 몰빵이라고도 하기는 하는데요. 그 몰아주기는 특히 단기전에 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뭐 플레이오프전이나 지난 시즌의 남자부 챔피언 결정전에서 1차전 때요. 네. 삼성화재 레오 선수가 73%의 점유율을 가져가기도 했죠. 거의 혼자 다 하고 다 다름없지 않나요? 일단은 이게 기록으로도 좀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사실 올 시즌은 이제 지금 좀 초반이니까 이제 표본이 많지는 않고요. 네. 자, 지난 시즌 정규 리그에서 이 외국인 선수의 공격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남자분데 7개 팀 중에서 5개 팀의 공격의 절반 가까이를 지금 외국인 선수가 도와서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여자분은 더 심합니다. 6개 팀 모두 이 외국인 선수의 공격 점유율이 40%를 넘었어요. 네. 자, 이렇게 외국인 선수에게만 의존하는 몰아주기 배구, 이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직접 팬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공격이 이제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할 게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국제대회 성적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좋다고 생각해요. 한국 선수들은 충분히 트레이닝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하는 것 같거든요. 외국인 선수보다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더 잘하는 게 더 좋죠. 스파이크도 더 세게 날리고. 그러면은 훨씬 더 기분이 좋고 더 재밌어 보여요. 팬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다음에 한 명이 공격을 거의 독식을 하는 이 분위기. 그렇죠. 절반 이상. 이런 리그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어요? 유럽에서도 간혹 이렇게 대량 득점을 하는 선수가 나오긴 하지만 국내 리그처럼 이렇게 매 경기마다 이런 적은 저도 없다고 보는데 프로리그가 처음 형성이 됐을 때는 외국인 선수들의 실력이 아주 월등한 선수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몰아주기 현상이 덜했거든요. 하지만 도로공사의 레이첼 선수를 시작으로 뭐 또 베티 선수도 있고 몬타뉴 선수도 있고 또 데스이 선수 이렇게까지 하는 게
근데 사실 저도 현역 때 세터로 뛰어보는 입장인데 확률적으로 데이터도 배구를 하고 있는데 확률적으로 외국인 선수에게 많이 올라가서 경기를 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아니 어쨌든 뭐 스포츠는 이겨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천장에서 뛰시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시지 않을까요? 결국 팀에서 원하는 건 결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승리에 목마르다 보니까 이기기 위한 배구를 지향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그 외국인 선수들 딱 들어왔을 때 정말 그 좀 상당한 좀 비용을 지불해야 글쎄요, 뭐 규정상으로는 예. 외국인 선수의 연봉 상한제가 있어요. 예. 28만 불이거든요. 예. 그런데 더 좋은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보이지 않게 어떤 조건을 많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그 선수들에게 뭐 숙식 제공, 가족들의 비행기표, 예. 여러 가지 옵션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승리수당까지 챙겨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상한선을 넘으면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챙겨주는 거군요. 네, 그 선수가 또 퇴업이라도 할까봐 걱정을 하는 팀들도 있을 거고 큰 돈을 주고 영입을 했습니다만은 외국인 선수의 몫을 하지도 못하면서 또 퇴출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외국인 선수 볼 때 아니 저렇게 잘하면 자국에서 뛰지 왜 다른 나라에 와서 뛸까 뭐 궁금했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뭐 시몬 같은 케이스는 축구로 따지면 메시급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의 별명이 세계 뭐 3대 센터 공격수. 공격수죠. 최정점에 있는 선수라고도. 이런 대접을 받고 오니까 당연히 그런 슈퍼스타급 플레이어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팀 내에 확실하게 끊어줄 국내 공격수가 없다 보면 결국은 외국인 선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현 리그에서 KGC 인삼공사가 약간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남자부에서는 그 삼성화재를 또 떠올릴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예. 뭐 레안드로, 안젤코부터 시작해서 가빈화재, 레오화재, 아예 선수 이름과 팀명을 붙여서 이런 어떤 신조가 나올 정도로 삼성화재 딱 떠오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삼성화재도 확실히 좀 몰아주는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프로팀에서 신인 선수를 선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드래프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죠. 우승을 많이 하면서 삼성화재는 좋은 선수를 영입을 아직 못했어요. 저는 신청 감독이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 선수를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틀이 이제 붙게 되는 거죠. 또 외국인 선수라고 무조건 다 뭐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결과만 내고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삼성화재가 아주 탁월한 면을 보였어요. 사실 선수들도 성격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외국인 선수의 어떤 성격까지도 보면서 영입을 하는 것이 실패 확률이 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슈퍼스타 플레이어도 팀하고 안 맞으면 그런 팀에 못 녹아들면 기량 발휘를 못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화재가 지난 시즌은 박철호 선수가 돈 입대로 제외가 되면서 더욱더 그런 현상이 편중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그 몰아주기 배구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조금 이렇게 재미없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확실히. 좀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시몬 선수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선수 아닌데 높이가 워낙 좋아요. 시몬 선수가 세팅이 돼서 A킥을 뜨면은 거의 공포스러워요. 뭐 거의 막을 수가 없을 정도의 그렇게 높이 위에서 공격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좋은 선수는 이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국내 선수들의 그런 자괴감도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경기를 보다 보면 약간 좀 날카로운 말로 내가 국내 선수면 너무 속상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제가 현역 시절 때 이제 나도 저 정도 주면 나도 그렇게 공격할 수 있고 나도 득점 낼 수 있겠다라는 말을 선수들이 농담식으로 세터인 저에게 흘리거든요. 하지만 아니, 언니는 왜 나한테 안 줘?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나도 식으로. 저 정도 주면 저 정도 주면 왜냐면 기회를 주면. 리듬이 있기 때문에 많이 때려봐야 또 실력도 느는 거고 본 시합에서 그걸 경험을 쌓아가면서 느는데 국내 선수들이 실력이 느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스포츠의 재미 중에 하나가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예측 불허한 것이 스포츠잖아요. 묘미죠. 그 재미가 있는데 이게 요즘 그 배구 분위기가 저 외국인 선수가 컨디션이 매우 좋아요. 그럼 이 팀이 이길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너무 뻔해요. 이게 승부 예측이 좀 되는 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재미를 좀 떨어뜨리지 않나. 중계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좀
몰아주기 배구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위원님? 좀 심심해요. 우리 국내 선수들 이름도 좀 부르고 싶어요. 우리 아까 야구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막 이런 새로운 선수들이 좀 튀어나와주고 이래야 스포츠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재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데 스타가 탄생해야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체도 인기가 맞아요. 많아지잖아요. 바로 그 부분. 맞아요. 네. 저 외국인 선수 호칭 또 역할만큼 해줄 수 있는 국내 선수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선수도 이제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이숙자 위원도 세타지만은 여기가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 어디가 성공률이 높을까라는 고민을 순간적으로 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 선택하는 것이 또 외국인 선수. 네. 신장이 좋거든요. 저도 또한 현역 시절에 몰아주기로 하면 또 한 이름을 했다면서 사실 이 섭외 신청을 받고 이제 아는 지인에게 나 이런 데 나간다 그랬더니 무슨 몰아주기 달인 신청하냐 특집을 나가냐고 해서 저도 크게 뭐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또 이제 해설자의 지금 입장으로서 그 안에 띄는 올릴 수밖에 없는 세터의 입장 그리고 감독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감독의 입장 그리고 또 밖에서 보다 보니까 팬들의 입장까지 이제 다 알게 됐는데 이제 한쪽으로 몰아주더라도 조금 더 분산돼 보이게 2개를 처음 해주고 8개를 한꺼번에 주기보다는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이렇게 위원님, 분배를 좀 나누다 보면 조사모사예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다 티나요, 티 나요. 다 알아요.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 막 꿈나무들이죠. 네. 이 꿈나무 선수들이 내가 맡고 있는 그 포지션은 분명히 외국인 선수가 들어올 거고 그러면 나는 외국에서 온 사람에게 내 자리를 뺏기거나 아니면은 후방부대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게 대한민국 국가대표 또 배구의 수준이 결과적으로 낮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신영수 선수라든지 김한민 선수는 사실 오른쪽 공격수.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면서 설 자리 없어졌던 거죠. 야, 포지션 베이징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때 얼굴 표정이 안 좋아져요. 당연하죠. 뛰고 있던 선수도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를 노리면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지금 유망주들은 그 자리를 일찌감치 포기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드래프트 시장했을 때요. 오른쪽 공격수가 1순위 뽑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벌써 내준 거지, 자리를.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대표에서 우리나라 오른쪽 공격수는 정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부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다른 선수 대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문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포지션의 선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올리는 세터 포지션의 선수들이 플레이가 단순하고 좀 쉽게 경기를 푼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국가대표팀이 소집이 되고 모이면 아무래도 나누는 플레이에 익숙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감독님으로 계실 때 이런 몰아주기 배구가 정말 확실히 좀 팀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포지션별로요. 제가 막 돌려막기를 했어요. 오른쪽 공격수가 없어가지고 레프트 선수를 오른쪽으로 기용을 하고 또 문성민 선수가 부상으로서 또 이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까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딱 대안으로서 떠오르는 선수가 없었다는 것이 저 현장에서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사실 좀 긍정적으로 또 바라보자면 또 세계적인 선수와 같이 플레이하는 우리 선수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배울 게 있지 않냐는 지적도 있죠. 그렇죠. 주눅 들지 않는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이전에 국가대표로 나가서 이제 국제 무대에 서면 막 이렇게도 막 하고 위축됐었는데 외국인 선수 그 세계에서도 뭐 유명한 선수들과 같이 이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국가대표 시합을 나갔을 때 그런 선수들이 강하게 내리꽂아도 전혀 주눅들거나 그런 점은 없어졌죠. 저희가 지금 몰아주기 배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와 감독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또 만나보고 왔습니다. 디브나 디펜스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공격이 좀 더 뛰어난 선수한테는 공을 좀 더 많이 주는 확률 높은 배구를 하는 거죠. 자기가 돋보이지 않고 옆에 다른 동료가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분업 배구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팀마다 자기 팀 문화와 색깔을 가져가고 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는 확실하게는 말 못 드리고요. 조금 그런 쪽에는 조금 많이 치실 수 없겠죠. 아무래도 용병이 좀 많이 되다 보면 다른 선수들이 아무래도 뭐 리시브나 그런 쪽에만 신경 쓰고 리시브만 생각하다 보면 아무래도 리시브에 집중을 더 했기 때문에 아마 리시브에 대해서는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격 그런 쪽에는 좀 신경을 덜 써겠죠. 모든 선수들이 다 공격을 한 번에 준비하고 모든 선수들이 언제든지
원브로킹이 났을 때 포인트를 할 수 있는 여러 명의 선수가 같이 리시브도 해야 되고 수비도 하고 공격도 참가해야 되고 그런 데서 스피드백으로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 끝까지 제가 소신껏 할 계획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이 몰아주기 배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너무 잘하면 야구에서는 막 고의사구를 하기도 하고 뭐 농구에서는 더블팀으로 막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배구도 뭔가 좀 방책이 있는지. 몰아주기 해서 그 선수가 많은 공격을 한다면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그 선수가 조금은 피곤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선수를 계속 피곤하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선수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한 발짝 더 움직이게 해서 수비를 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 선수가 아주 예쁘게 올라오는 공을 못 때리게 뭐 서브를 강하게 넣어서 플레이를 조금 더 단순화를 시킨다던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정리하면 잘하면 된다. 네. 그렇죠. 예, 너무 원론적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랬더니 그러니까, 잘. 예습복습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나온다. 예, 그렇잖아요. 뭔가 좀 구조적인 방책은 없습니까? 연맹이나 배구에서 좀 규정, 제도를 좀 바꾸려고 노력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사실 시도도 한번 해봤죠. 여자 같은 경우는, 세트, 3세트 정도는 외국인 선수를 제외하고 국내 선수들만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봤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흐지부지 되면서 어떻게 하면 외국인 선수의 어떤 활약도를 좀 낮출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지금 여자 배구에서는 제도를 지금 트라이아웃 제도를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좀 분산되는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남자도 다음 시즌부터는 트라이아웃 제도를 실시를 합니다. 아, 그래요? 외국인 선수의 역할을 조금 더 축소시키는 그런 그 효과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선수는 데려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몰아주기 배구 이게 좀 많이 좀 없어지는 경향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각 팀마다 이제 에이스들이 있거든요. 그 선수들의 활용도가 더 높아지면서 다시 수비형 레프트도 더욱더 공격에 많이 가담을 하는 현상이 자연적으로 출해가 되지 않을까. 그 몰아주기를 없애려면 국내 선수들의 실력 기량을 좀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줘야지 세터도 뭐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감독에게도 믿음을 줘야지 이 선수를 더 활용하라는 지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사실 다른 종목에서는 지역연고제라는 걸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연고제도 프로배구에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지역연고제에서 선수 육성 발굴을 하면은 우선 지명권 주는 제도도 한번 시행할 필요가 있거든요. 뭐 기량도 기량이고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잘 해결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실질적으로 이번 시즌 1라운드는 예년과는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고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라운드를 마쳤지만은 외국인 선수의 분포도가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점유율이. 그래서 이런 건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국내 선수들의 어떤 역할이 조금 더 이제 승패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한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대표적인 예로 이제 현대캐피탈이 그런 배구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자부도 그런가요? 지난 시즌보다는 확연히 수치상 떨어진 점유율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 선수들이 지난 시즌까지 왔던 선수들보다는 좀 하향 평준화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 선수들의 활용도가 높아졌고 또 국내 선수들의 책임감도 그만큼 늘었죠. 사실 배구는 그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친숙한 스포츠는 아니었는데 오늘 또 두 해설위원님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확 이해가 잘 되고 또 더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의 친절한 설명 잘 들었고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스포츠 대회과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